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은요 방염 그리고 위험물 안전 관리를 볼 건데요. 그 개요를 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방염이라는 거에서 염자는 불꽃 염자예요. 그건 뭐냐면요 화재 발생했을 때 불꽃이 여기저기 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꽃이 튄 자리에서 뭔가 방염 처리, 불꽃에 대한 방지 어떤 도료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요 거기서 불이 붙으면서 삽시간에 화재가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방염 처리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되는 거를 다루고요. 그리고 위험물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위험물 안전 관리는 뭐냐면요. 어떤 각종의 화학 물질, 인화성 물질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1유서부터 66까지로 분할하고요. 각각 이 위험물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먼저 방염과 관련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먼저 우리가 아는 거는 방염과 관련되는 건데 방염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어떠냐면요. 그냥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꽃이 사방으로 튄다는 거 아닙니까? 불꽃이. 그러면 여기 불꽃이 튀죠. 여기 튀죠. 그러면 여기서 또 화재가 발생하면서 삽시간에 주변에 화재가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래서 여기 염자는 불꽃 염자예요. 불꽃 염자.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나는 거 방지하는 거를 방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뭐 이런 데다가 방염 도료라든지 이런 거를 입혀버려요. 또 불꽃이 붙어도 불이 안 나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그게 바로 방염이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호텔 같은데 한번 보세요. 밑에 카페트 깔려 있죠. 또 거기 카텐 같은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데는 방염 어떤 처리가 된 카페트라든지 커튼 이런 거를 써야 돼요. 안 그랬을 때 거기 불이 붙으면요 삽시간에 불이 붙을 뿐만 아니라 방염 처리가 안 됐을 때 유독가스를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염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염을 처리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뭐든지 다 방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쓸데없이 비용만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게 있잖아요. 방염 관련해서 나왔던 건 뭐냐면요. 방염 처리 대상, 방염 처리를 해야 될 처리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방염 처리를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요. 방염 처리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여기 관련되는 대상물에 대해서 방염 처리를 하고요. 또 그 방염 어떤 대상되는 특정 대상물도 있고 방염 어떤 하는 그런 물품 또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품 구성입니다. 먼저 특정 대상물을 볼게요. 그런데 이 특정 대상물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외운다고 보세요.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정리를 저하고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할 때래요. 우리가 탤런트 안문숙 아시잖아요. 안문숙 씨. 안문숙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종로에 갔는데 종로에 가서 어디를 들렸냐면요. 방송국도 들렸고요. 또 그리고 어디를 들렸냐면요. 운동시설도 갔고 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떤 합숙소까지 들어갔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안이 뭐였죠? 안은 안마시술소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마시술소 같은데 아무래도 거기 어떤 카펫 어떤 여기 그 바닥이라든지 또 어떤 커튼 같은 데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은 뭐였냐면요. 문은 문화 집회 시설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 집회 시설을 얘기하고요. 또 숙은 숙박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텔 같은데 모텔이 다 여기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종은 종교 시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런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 방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방염 처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물품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있잖아요. 그 물품의 종류가 뭐였죠? 뭐 여러분 요거는 안 외우셔도 감으로 한번 제가 얘기 드리면요. 나중에 뭐 지문 나왔을 때 찾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죠? 뭐 A서부터 D번까지가 있잖아요. A번, B번, 그리고 C번, D번이 있다. A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커튼류. 커튼에 불씨 튀면요. 금방 불 붙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페트라고 커튼하고 카페트가 가장 대표적인 방염 물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근데 뭐라고 했죠? 카페트는 어떤 여기 카페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 벽지를 제외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카페트가 그리고 그 두께 2mm 미만인 벽지로서 종이 벽지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C번을 가서 봅니다. C번 가서 보시면 뭐라고 했죠? 전시용 합판이라고 했잖아요. 전시용 합판. 한번 봅니다. 전시장 같은데 설치된 합판 같은데 불꽃 튀면은 거기 불 바로 붙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대용 합판 같은 거 있잖아요. 무대용 합판. 무대 설치한 합판 같은 게 그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껌껌하게 해놓고서 거기서 공연 보다가 그 불꽃 튀어가지고 불 나면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막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지만요. 등화관제 훈련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안에 있는 어떤 불꽃이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안막을 설치해서 내렸잖아요. 그럼 밖에서 보면 껌껌해요. 그런 걸 안막이라 그래요. 그리고 무대에도 이런 설치해놓은 막 같은 게 거기 불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요. 방염이라는 건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 묻는 거 막는다. 뭐 도료를 칠하든지 아니면 그 어떤 거기에 강한 물질을 넣어가지고요. 그런데 방염 처리할 대상은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일정하다. 그래서 앞자만 뜨면 안문수기 종로에 가서 방송국도 가고 운동 시설도 갖고 합수소도 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물품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물품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 선까지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또 방염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여기 하도록 어떤 인정한 그런 본부장 서장이 인정한 그런 어떤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뭐 강제 사항이 아니라 물론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뭐냐면요. 다중 이용업소라든지 이런데 침구류 같은 거 소파 같은 거에는 어떤 본부장 서장이 어떤 필요하다고 방염 처리가 필요하다고 그런 인정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때는 권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특정한 제품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강제화하는 게 아니라 권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방염 성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방염 성능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정리를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물론 처음 해보실 때 잘 정리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자꾸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1번과 2번은 같이 묶어서 보세요. 1번과 2번의 공통적인 워딩이 뭐 있었죠? 번호의 불꽃을 제거한 때라고 한 거 아닙니까? 번호의 불꽃을 제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1번은 뭐라 그랬죠? 거기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가 어떤 상태가 그칠 때, 연소 상태가 그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여기는 올리고였죠? 올리고 연소 상태가 여기는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 상태가 종료된 경우 한번 봅니다. 불꽃을 지금 제거를 했어요. 근데 불꽃을 지금 올려서 연소가 되는 게 있고 내려서 연소가 밑으로 가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올라서 가는 거는 뭐라 했죠? 그칠 때까지 20초 이내가 걸린다. 내려서 할 때는 어떤 30초 이내가 된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때는 좀 기계식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거든요. 올리고 올리 20초. 올리지 않고 올한 30초. 올리 20, 올안 30. 그래서 20초 이내, 30초 이내.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타고난 면적이 뭐라고 했죠? 50제곱미터 이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탄화 면적이요. 탄면 50제곱미터 이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50제곱미터 이내, 50제곱센티미터 이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내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봅니다. 20, 30, 50으로 갔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어떤 불꽃에 의해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접촉 횟수는 이거는 3회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죠? 연기 밀도가 400 이하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연기 밀도가 400 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번호의 불꽃을 제거한 다음에 불이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올리고
20초 이내에 연소가 끝인다. 내려서 하는 거는 30초 이내에 끝난다. 그래서 올리고 20, 올리지 않고 30. 그리고 탄화하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내. 그리고 어떤 불을 켰을 때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을 접촉하는 게 3회 이상일 것. 그리고 어떤 최대 연기 밀도는 400 이하일 것. 그래서 20, 30, 50, 3회 400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몇 차례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은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더 배우겠지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요. 그 위험물과 관련해서요. 그 다음 내용을 가서 보시면요. 그 용어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위험물은 어떤 거고 지정수량은 어떤 거고 또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런 거는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용어는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물에서 뭐라고 했죠? 인화성, 발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인화성이 뭐고 발화성이 뭐고 요거서부터 한번 보고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묶어서 한번 봅니다. 여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나와 있는 위험물에 대한 용어 정의를 먼저 해놨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인화성, 발화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인화성도 있고 발화성도 있는데 발화성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인화성은 불이 옮겨 붙은 거고 발화성은 스스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어떤 인화성은 불이 잘 붙는 성질.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제가 얘기 드려볼까요? 인화성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이 잘 붙는 물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그리고 발화성은 뭐냐면요. 발화성은 일정한 온도에서 쉽게 어떤 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정 온도에서요. 쉽게 불이 나는 것. 이거는 보면요. 인화성은 다른 데서 옮겨 붙는 거고 발화성은 그 자체에서 불이 붙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성, 발화성,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위험물. 어디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법에서 뭐라 했냐면요. 지정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지정수량은 일정 부분까지는 뭐 다는 못 외워도 아마 조금은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정수량은 뭐냐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그 위험물질 중에서 위험물질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지만요. 위험물질 중에서 일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 있어요. 그걸 지정수량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각 물질마다 뭐 몇 킬로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일정한 수량. 일정 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 이거를 지정수량이라고 그러고 지정수량 이상이 되잖아요. 이상이 되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정수량은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위험물질이라 그래도 그 수량이 아주 작을 때는 굳이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시도조례로 가면 돼요. 그리고 또 위험물질 중에서도 일정 이상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일정 이상 되면은 지정수량이라고 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어떤 관리하고 그거보다 양이 작았을 때는 시도조례로 어떤 관리한다. 그래서 그거를 지정수량이라고 정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물질마다 지정수량은 각각 다르게 지정해놓는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게 바로 지정수량과 관련되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제조소 등이라는 얘기를 해요. 제조소 등은 뭐냐면요. 위험물 제조소하고 위험물 저장소 그리고 위험물 취급소를 모두 합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합한 개념이 그렇다. 위험물 제조소 제가 얘기를 들어볼까요? 각종 위험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공장, 저장소는 그를 보관하는 장소, 취급소는 뭐 거기 판매하기 위해서 뭐 기타 기타 목적에 의해서 거기서 취급하는 거. 이게 바로 취급소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죠. 위험물은 1류서부터 6류까지 나눠져 있어요. 위험물 성질 비슷한 것끼리 같은 종류의 유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어떤 취급하는 요령을 각각 달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위험물의 종류를 여기서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위험물의 종류 그래 놓고요. 이 위험물의 종류는
1류서부터 1류 위험물서부터요. 또 2류, 그리고 3류, 그리고 4류, 그리고 5류, 그리고 6류까지 구분을 해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1류는 어떤 게 1류냐면요. 1류는 여기는 산화성 고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산화성 고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는 쉽게 얘기하면요. 산소하고 잘 결합을 하는 고체다. 그러다 보니까 산화성 고체는 뭐냐면요. 분해 시 산소를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물질이 분해할 때 분해 시 산소를 발생한다.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산소라는 거는 어떤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요. 화재를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험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물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거에 보면 대표적인 게 무기과산 화물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있어요.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2류의 경우는 2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가연성 고체, 불이 잘 붙는 고체다. 가연성 고체다. 그러면서 이 가연성 고체를 달리 얘기하면요. 이거는 수소를 가까이 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수소를 가까이 하여 착화하는 그런 위험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소를 가까이 해서 착화하는 위험물. 수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불도 잘 붙고 또 폭발성도 굉장히 강해요. 그게 바로 2류 위험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류 위험물은요. 이거는 여기는 뭐 한번 몇 가지만 얘기하지만요. 황화린도 2류 위험물에 해당이 돼요. 또 정린도 여기 해당되고 또 유황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그리고 3류를 가서 보시면요.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또는 금성이라고 했잖아요. 자연 발화성 물질 또는 금수성. 여기 예를 들어 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떤 발화성이 크다. 그리고 금수성은 뭐냐면요. 물을 거기 갖다가 접촉시키면요.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금수성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3류라는 거고요. 또 4류는 인화성 액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인화성 액체라고 얘기하면서 인화성 액체 제가 쉽게 얘기하면요. 아세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가 4류에 해당되는 인화성 물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주로 뭐였죠? 유류 탱크에 의해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5류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반응성 물질은 뭐냐면요. 산소 공급이 없어도 스스로 산소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격을 주면은 막 폭발도 하고 화재를 발생하는 거 5류.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3류하고 5류가 가장 위험도는 높아요. 다른 것보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6류가 산화성 액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산화성 액체. 공기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불을 내는 액체가 바로 산화성 액체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물의 종류를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에서요. 또 그 위험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해 놓은 거, 이거를 바로 위험물의 종류다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런 얘기였고 한번 봅니다. 뭐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정수량이라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지정수량 이상인 그런 위험물의 취급과 또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취급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지정수량은 나중에 일정 부분 암기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한번 봅니다. 여기서 봅니다. 여기 보면은요. 만약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도 있고요.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도 있다. 한번 봅니다. 위험한 물질이라 해도 그 양이 적었을 때는 위험도가 좀 작아지잖아요. 그거보다 어떤 위험도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양이 아주 많아 버리면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여기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지정수량 미만일 때는요. 아무래도 위험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도 조례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은 지정수량 이상, 지정수량 미만일 때는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시도 조례에 따라서 조금 규제가 완화된 게 적용이 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번 예외를 볼게요. 지정수량 이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뭐라 했죠? 임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여기 임시적으로 보관할 때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관리할 수가 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90일 이내일 때 그랬잖아요. 90일 이내일 때 그때는 어떤 예외적인 시도 조례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임시적이니까 이게 90일 이내일 때 이런 예외도 있다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위험물의 종류는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로 나눠요. 각각 유별로 서로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특징이 같은 것끼리 묶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걸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지정수량이라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물마다 수량을 달리 정한다. 지정수량 이상일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한다. 지정수량 미만일 때는 이거보다 조금 규제가 약한 시도 조례로 관리한다. 그런데 지정수량 이상이라 할지라도 잠깐 동안 임시 보관한다. 90일 이내에서 보관할 때는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어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시도 조례에 의한 어떤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할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그때는 설치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또 변경할 때 그 사안을 변경할 때는 또 변경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 허가 신고 대상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소방관계법규에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시게 되는데, 그런데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보면요. 소방학 개론에서도 관계법규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일부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 과목을 선정할 때 소방학 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같이 엮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관련성이 있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 면접 시험 볼 때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조소 등의 설치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의 허가를 받으라겠죠? 뭐 당연히 이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물론 어떤 설치한 거에 대해서 설치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 변경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 위치를 바꿔놓거나 그 어떤 탱크 크기를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다시 변경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변경 허가를 받는다. 누구의 시도지사의 변경 허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어떤 여기를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신고사항도 있잖아요. 원칙이 허가 대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신고사항으로 가는 게 있다. 신고사항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한다. 지정수량 몇 배 하는 거 배수를 변경한다. 그래서 지정수량의 품명이라든지요. 품명, 수량, 그리고 어떤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할 때, 배수를 변경할 때 이럴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 이렇게 해요. 배품수라고 해요. 배품수. 잘 안 외워지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할 때 뭐라 그랬죠? 시도지사 설치허가 받는다. 설치한 내용을 바꾼다, 변경허가 받는다. 그런데 변경하더라도 배품수, 품명, 배수, 어떤 수량, 품명을 먼저 해야겠네요. 배품수, 요거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지 허가를 받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배품수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근데 또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근데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이 허가다. 그렇지만 배품수일 때는 신고만 하고 된다. 그런데 또 예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였죠?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를 할 필요도 없는 게 두 가지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써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뭐라 했죠? 주택용 난방시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택용 난방시설일 때 그 집에 어떤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것까지 해서 일일이 이거를 갖다가 제조소 설치허가 받고 이렇게 뭐 등 설치허가 받으면은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중집식 난방하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제가 줄여서 공주라고 합니다. 여기 중집식 이거는 제외다. 그럼 이거는 설치 허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닌 주택용 난방시설은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하는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농축산, 농업용, 그리고 축산용, 그리고 어떤 수산업, 농축수 이런 거는
조금 봐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농사 짓는 거, 또 축산용, 또 수산업 할 때 관련되는 거, 요거는 어떤 그 시설에, 요 시설에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설시설을 할 때는요, 지정수량 20배 이하일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한번 다시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요, 우리가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할 때 허가, 변경할 때 변경 허가. 그렇지만 그때 배품수 이랬잖아요. 여기 배품수 이렇게 봅니다. 배수, 품명, 수량 요거 변경할 때는 신고로서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주택용 난방시설과 농업, 축산, 수산업 주택용 난방시설 전체와요. 그리고 공동주택 중집식은 제외하고 여기서 지정수량 20배 이내의 건조시설 또는 난방시설을 할 때 요거는 예외적으로 빼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고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물 보관할 때 탱크에서 보관한다. 그러면 그 탱크 설치하는 주변도 문제가 있고 탱크에서 누설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탱크 안전 성능 검사예요. 이 검사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탱크 안전 검사의 종류 한번 봅니다. 탱크 안전 검사에 대해서는요, 시도지사의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검사의 종류와 검사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검사의 종류와 검사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각종 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요,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위험물 안전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각종 허가권을 갖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탱크 안전 성능 검사, 탱크 안전 성능 검사였는데 한번 봅니다.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이 성능 검사는 누가 한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봅니다. 어떠냐면요, 여기가 탱크가 있다고 볼게요. 위험물 저장 탱크가 있고 그랬을 때 한번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 뭐가 문제냐면요, 기초공사 집안 같은 거 튼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내려앉거나 그러면 이 위험물이 위험해지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데 중간중간 같은데 용접 같은 거 제대로 해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접 제대로 안 하면요, 이 틈 사이로 위험물이 누설될 수가 있어요. 또 뭐냐면요, 또 위험물과 관련해서요, 이 안에서 어떤 누설 그런 게 또 될 수가 있으니까요, 충수 그리고 수압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시설물을 안반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반 탱크 검사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안반 탱크 검사 이런 것 등이 있다. 그러면서 각종 검사 내용 중에서 일부만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기초 지방 검사에 대해서는 모두 기초 지방 어떤 탱크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라 했죠? 어떤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일 때만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봅니다. 또 충수하고 수압 검사는 뭐라 했죠? 본체 누설과 관련돼서 본체 누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다. 어떤 새 나오는 거 본다라고 얘기했고, 용접부 검사는 뭐였죠? 그 용접부가 어떤 제대로 용접이 됐나 안 됐나 그 내용을 본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뭐라 그랬죠? 안반 탱크 관련되는 그런 검사는요, 그 탱크 구조가 적합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탱크 안전 성능 검사고, 또 이 검사는 누가 주체냐면은 검사 주체가 시도지사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내용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탱크 설치할 때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허가 신고 주체 허가를 해주거나 신고를 받는 자가 누구였죠? 시도지사. 또 탱크 안전 성능 검사도 있었는데, 근데 그 성능 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검사도 시도지사가 한다. 그리고 제조소 등에 완공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완공 검사를 하는데 또 누가 합니까? 제조소 등에 대해서 완공 검사도 당연하게 시도지사의 몫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려볼게요.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 허가 받는 게 원칙이다.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 했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탱크 성능 안전 검사가 있었다. 그거는 누가 하냐? 시도지사가 한다. 그리고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완공한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완공 검사를 받는데 누구의 완공 검사를 받는다 그랬죠? 시도지사의 완공 검사를 받아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험 물질을 만들고 또 저장하고 취급하는데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각종 어떤 거기 검사 어떤 이런 허가를 해준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휘승계 그랬는데 이거는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기업과 기업끼리 합병할 수도 있죠. 또 기업의 대표가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종전의 권리를 인계받을 거 아닙니까? 합병했을 때는 존속하는 법인, 합병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인계받는다. 또 우리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상속자가 그 기업의 어떤 허가받은 것을 상속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 일부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를 들어봅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과징금은 어떤 거냐면요, 뭔가 어떤 위반 행위를 통해서요, 위반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회수, 환수 조치하기 위한 게 바로 과징금이다. 그러면 내가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벌을 돈보다 더 많이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위반 행위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게 바로 과징금이다. 그런데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어떤 사용 정지 처분을 만약 받게 된다. 제조소 등과 관련해서요.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지 처분을 이거에 가름해서요. 가름이라는 건 대신한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금액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대신해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 또 그리고 예방 규정을 가서 봅니다. 뭐냐면요, 한번 여러분 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험 요소가 굉장히 상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위험할 수 있어요? 불이 날 수 있어요.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럼 평소에 일 안 벌어지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방 규정을 만든다. 누가 만들겠습니까? 관계인이 만들어야죠. 근데 이 관계인이 만들어서 시도지사한테 예방 규정을 제출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예방 규정 만들라 그랬죠? 이거 뭐 다 외우시기 곤란한데요. 그 1번만 봅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한번 여러분 봅니다. 제조소도 있고 저장소도 있다 그랬을 때 취급소가 있을 때 어디가 더 위험하겠어요? 만드는 데가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보시면 지정 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어떤 제조소 등의 어떤 예방 규정을 관계인이 만들어서 그거를 시도의사에게 제출한다라고 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마지막으로 자체 소방대와 관련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자체 소방대인데요. 한번 봅니다. 불 났을 때 공조직인 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화재 진압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공조직을 도와주는 어떤 사조직인 의용소방대가 가서 어떤 보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위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소방대를 설치를 해서 자신들이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신의 시설물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 내용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치할 때 모든 시설물이 아니라 설치 기준이 있어요. 여기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인 사업장에서 그랬다 그랬죠?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지정 수량이 과히 많지가 않다 보니까 3,000배 이상일 때 그렇다는 거죠. 이럴 때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스스로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요, 거기 사업소 구분해서 뭐 화학 자동차 몇 대, 뭐 자체 소방대원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이거는 법령에서 해야 될 내용이니까 여기는 3,000배 이상이라는 그 정도 숫자까지만 여러분 정리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화학 소방차의 기준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위험 물질은 아무래도 화학 물질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 물질에 불을 끄기 위해서는요, 뭔가 화학적인 소방 약제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그런 약제를 싣고서 어떤 현장 가서 살포하는 게 화학 소방차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종류가 뭐가 있죠? 포라는 거는 거품을 뿜어낸다. 거품을 뿜어가지고 공기를 차단시킨다. 그리고 분말이라는 건 가루를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이라는 거는 관련되는 화학 물질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또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살포하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독차라는 거는 그 독극성 물질 같은 거를 어떤 독성을 제동하는 게 제독차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만을 한번 여러분하고 정리해 봅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에 나오는요. 포수용액 방사차. 그때 뭐라고 했죠? 방사 능력이 매분당 2000리터 이상이다. 요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 수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요번 시간에 했던 거 몇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는 내용들이 주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요. 위험물이 뭐라 그랬죠? 또 지정수량이 뭐라 그랬죠? 또 그리고 지정수량 이상과 미만이 관리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내용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또 위험물의 종류가 1류서부터 6류까지 있었다. 각각의 명칭 정도 그리고 그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정도를 한번 보시고요. 또 우리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 원칙 설치 허가 누구한테? 시도자한테. 경우에 따라서 설치 신고할 수가 있다. 그게 배품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아닌 것도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정리하시고요. 또 탱크 성능 안전 성능 검사 누가 한다 그랬죠? 시도이사. 그 검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 뭐 기준 예를 들어서 기초 지반 검사는 100만 리터 이상일 때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체 소방대를 설치할 때 지정수량 몇 배 이상 어떤 사업소에서 저장 취급할 때 그랬죠. 3000배 이상이라는 거. 이 정도는 기본적인 수치니까 꼭 바로 암기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